지금부터 TS114A 모델입니다. 이지체크 브랜드의 114A 모델명입니다. 자세한 기능과 사용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체크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그런 카드 단말기 브랜드명이죠. 자, 그 중에 TS114A 모델입니다. 자세한 기능과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랜이라고 되어 있죠. 이 랜은 지금 현재 이렇게 랜선으로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통신 방식의 표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상호명이 들어갈 거고요. 가맹점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AS는 저희 사무실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지체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단말기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평평하죠. 그리고 이 화면이, 이게 이제 화면이죠. 고객이 바라보는 화면일 텐데, 이 부분이 약간 고객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좀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 점도 좋은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화면이 고객의 눈에 확 띄게 앞으로 이렇게 조금 튀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카드 단말기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왼쪽을 눌러보면 이렇게 용지가 장착이 되는 거고요. 대용량 포스 용지가 들어가고 자동 커팅 됩니다. 자동 커팅 되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닫으면 자동으로 절단이 되죠. 자, 그리고 화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버튼 중에서 현금 영수증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현금 버튼을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는데,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나 또는 주민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현금 영수증 있죠. 이 현금 영수증은 눌러보면, 자,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3번 현금 영수증 버튼은 두 가지, 소비자 소득공제와 사업자 지출증빙 두 가지를 다 발행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여기 1번 버튼 옆에 있는 현금 영수증은 소비자 소득공제만 발행할 수 있는 전용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발행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따로 이렇게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발행 버튼을 빼놨을까요? 당연하겠죠. 대부분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발행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기능은요, 이지체크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 단말기들은 이런 가맹점주를 위한 세심한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지체크만 이렇게 따로 현금 영수증 버튼, 즉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버튼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요. 자, 그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여기 그 조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7번 버튼 옆에 조회를 눌러주면 부가가치세 참고 자료가 있어요. 4번. 그리고 팩스 발송이 있죠. 이게 정말 좋은 게요. 팩스 발송 한번 눌러볼까요? 자, 부가세 팩스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는 1월달하고 7월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죠. 내년 1월달에는 24년 07일부터 24년 12월달까지 카드 매출이겠죠. 자, 이렇게 시작월과 종료월을 체크한 다음에 지역번호, 즉 팩스 지역번호입니다. 그러니까 팩스를 받을 지역번호. 그죠? 그러니까 회계사무소 있잖아요. 담당 회계사무소. 회계사무소가 만약에 대전에, 인천에 있다 그러면 충청도에 있다 그러면 041이겠죠. 그리고 회계사무소의 전화번호가 입력하면 작년 7월부터 24년 7월부터 24년 12월까지의 카드 매출, 이게 바로 직접 본인이 회계사무소에 매출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어떻게 했나요? 이지체크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해서 아쉬운 소리 했을 겁니다. 카드 매출 좀 제발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을 건데, 이지체크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아쉬운 소리를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직접 본인이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발생한 카드 매출 내역을 회계사무소에 부가세 참고 자료를 통해서 직접, 그죠? 매출을
팩스 번호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이 바로 이지체크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죄인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죄인세 많이 사용할 겁니다. 죄인세 버튼을 눌러주시면 직전거래 죄인세는 대부분 될 겁니다. 카드 단말기 업체들 거 보면. 하지만 이전거래 죄인세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지체크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자,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가맹점 대표들이 이지체크 카드 단말기를 한번 사용하시면 다른 카드 단말기 업체의 카드 단말기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죄인세를 눌러보면 이전 거래 죄인세가 있죠. 자, 이때 2번. 그러면 이때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카드를 집어넣으면 카드 식별 카드 번호가 여기에 뜹니다. 그러면서 그 카드를 통해서 결제한 영수증을 인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그 특수 버튼을 눌러보면 5번 버튼, 6번 버튼 옆에 특수 버튼 있죠. 여기에 이제 TMS라는 게 있습니다. 4번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특수 TMS인데 4번 눌러볼게요. 여기죠. TMS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4번 처음부터 할게요. 여기 특수 버튼 있죠. 6번 버튼 옆에 특수 버튼 눌러준 다음에 TMS 4번입니다. 4번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가맹점 정보 갱신이 있습니다. 7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수증에 표시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거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해서 정보 변경을 요청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다운로드를 했어야 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다른 카드 단말기 업체, 그러니까 다른 벤사 카드 단말기는 다 그렇게 합니다. 카드 단말기 업체,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해서 주소나 뭐 전화번호가 변경됐으니까 변경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관리 업체에서 전산에서 수정 변경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전화를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사업자 번호 집어넣고 아이디 집어넣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지체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해서 정보 변경해 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전화번호나 주소를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거기 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변경 완료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하면 돼요. 특수 버튼 눌러준 다음에 4번 TMS 그리고 7번 가맹점 정보 갱신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갱신이 됩니다. 가맹점 정보 변경 갱신 성공했습니다 라는 멘트가 뜨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것도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자, 그 외에 다른 기능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TS1142 모델을 제가 추천해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카드를 한번 꽂아볼까요? 이쪽에 카드를 꽂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 금액을 누르라고 할 겁니다. 7,800원 해볼게요. 판매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결제가 되겠죠. 자, 승인되었습니다. 자, 승인 번호가 떠 있죠. 승인 번호 8자리 떠 있고 금액 7,800원 결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입력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결제가 된 영수증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5만 원을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카드 집어넣고요. 그리고 54,080원을 해볼게요. 54,800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할부 결산 멘트가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고객께서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일자 누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3개월을 원하면 3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고객님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서명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고객이 여기에 이렇게 서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십시오. 화면에 이렇게 고객이 서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됐죠? 결제가 됐고요.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통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번 버튼 옆에 취소 버튼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직전거래 취소가 있고 신용 취소가 있는데 직전거래 취소는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 취소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전 거래 취소 한번 눌러볼게요. 1번. 그러면 보시면 카드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승인번호 나와 있죠. 8자리 승인번호 그리고 결제 금액이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금액이 54,800원이었죠. 자, 확인되었으면 입력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되겠죠. 다시 서명을 이렇게 됩니다. 자, 서명되죠? 자, 서명도 이렇게 확실히 고객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눈에 확 띄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요. 54,800원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전에 결제했던 거 한번 취소해 볼게요.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마지막이 아니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들을 취소할 때는 신용 취소입니다. 2번. 자, 이때 카드를 넣으면 돼요. 보세요. 카드를 투입하게 되면 투입해 볼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투입해 보면 자, 결제 내역을 불러옵니다. 불러왔죠. 카드를 집어넣었더니 결제 내역을 불러와요. 그래서 승인번호를 불러옵니다. 자, 11월 17일 날 결제했고요. 시간도 나와 있죠. 그리고 결제 금액 승인번호 이렇게 불러옵니다. 자, 승인번호도 이렇게 네 자리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데는 이지체크밖에 없습니다. 이 점도 정말 배려가 정말 친절한 배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1번 선택.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7,800원 승인번호 확인하시고 1번 취소 진행. 취소됐죠? 7,800원 마이너스. 승인번호 4자리를요. 이렇게 4자리 승인번호는 8자리잖아요. 대부분 카드 단말기 업체들은 승인번호 8자리를 함께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별이 잘 안 되죠. 하지만 이지체크는 4자리 이렇게 분리해서 표시를 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점이요. 고객을 위한 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페이 결제 한번 해볼까요? 삼성페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결제 방식이니까요. 삼성페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쪽 오른쪽 측면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서 결제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여기 있죠. 이 서명 패드에도 삼성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삼성페이 로고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서 삼성페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페이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에 한번 대볼게요.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카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그리고 결제 금액만 눌러주시면 삼성페이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승인번호 나와 있고 금액 1,480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자, 취소해 볼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1번. 보시면 승인번호 그리고 총 결제 금액 입력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480원. 자, 그리고요. 이 TS1142 모델은 제가 또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요. 눌러보면 정말 부드럽게 인식이 됩니다. 네. 그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이 버튼을 누를 때 정말 편리하다. 느낌 정말 좋다. 어떤 카드 단말기 업체, 다른 카드 단말기 업체의 단말기들을 이제 버튼을 누를 때 조금 힘을 좀 더 가야 되는 버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자리를 눌렀을 때 잘 인식이 안 되는 그런 카드 단말기들도 있어요. 하지만 TS1142 모델 정말 어떤 모서리를 누르든 가운데를 누르든 어디를 누르든 정말 숫자 입력 잘 됩니다. 그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지체크잖아요. 그렇죠? 브랜드가 이지체크입니다. 다른 카드 단말기 업체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죠. 이지체크라는 이 브랜드의 카드 단말기 기술력과 이런 세심한 배려들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삼성페이, 서명 패드에다가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서명 패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여기에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하기 전에 먼저 서명패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신용 버튼 눌러준 다음에 고객이 결제할 금액을 눌러주시고 입력 버튼 눌러주면 이때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삼성페이 로고의 휴대폰을 접촉해 주세요. 라는 멘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됐죠? 대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그러면 결제가 됐죠. 승인되었습니다. 승인 번호 그리고 결제 금액 12,580원. 취소해 볼까요? 취소 버튼 눌러준 다음에 직전 거래죠? 1번. 자, 입력 버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금액 12,580원. 입력 버튼 취소됐습니다. 12,580원.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 두 가지 방법 다 모두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그네틱 결제는요, 이 카드를 보시면 이 카드에 이 IS 칩이 있죠. 이게 망가진 카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뒤집어 보면 마그네틱이 있죠.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카드를 먼저 투입을 하면 됩니다. 투입할 때 이 IS 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투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금액을 누르라고 뜰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죠. 폴백이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폴백. 화면에서 MS로 읽혀주세요. MS는 바로 마그네틱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카드를 빼시고 이걸로 결제를 하라는 겁니다. 결제할 때 방법은 자, 이렇게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한 상태에서 여기 끼웁니다. 보여드릴게요. 끼웠죠. 그리고 읽혀줍니다. 밑으로 긁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카드 번호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죠. 그리고 카드 번호 16자리 인식을 했고요. 금액만 눌러주게 되면 마그네틱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결제됐죠. 자,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 자, 신용 취소입니다. 2번. 자, 다시 카드를, 신용 취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직전 거래죠. 방금 전에 결제했던 그 카드니까요. 1번이겠죠. 자, 확인하시고, 자, 승인번호 확인하시고, 그리고 자, 결제 금액 5,689원입니다. 입력 버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용지가 출력되고 취소가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 방법입니다. 폴백 발생이라는 멘트가 나올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폴백 발생.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삼성카드도 이건 롯데카드고요. 삼성카드도 이게 마그네틱이 고장난 카드입니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 카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폴백 발생. 그죠? 계속 똑같습니다. 증상이 똑같아요. 카드를 집어넣으면 폴백 발생. 그쵸? 마그네틱으로 결제해 주세요. 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카드를 빼시고 그리고 마그네틱 있죠? 이 부분을 밑으로 가게 한 상태에서 자, 밑으로 가게 한 상태에서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그네틱을 3시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안 되고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끼웁니다.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읽혀줍니다. 그러면 카드 번호가 인식이 되죠. 그리고 결제 금액만 눌러주게 되면 마그네틱 결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행할 수가 있겠죠. 현금 버튼 눌러볼게요. 제가 서두에 설명을 했던 거고요. 소비자 소득공제는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지출 증빙 같은 경우, 사업자 증빙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고객께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이제 할게요. 그런데 이 고객께서는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현금 버튼 눌러주시고, 자, 고객이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눌러서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번 소비자 소득공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식별 번호에다가 소비자 소득공제죠. 식별 번호에다가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끔 요청하면 됩니다. 고객님, 여기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서명 패드에다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입력을 하겠죠. 이렇게. 물론 카드 단말기에다가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현금 영수증. 자, 소비자 소득공제죠.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은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다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여기 확인을 안 눌렀어. 그래요. 자, 그럼 판매 금액을 누르라고 하죠. 판매 금액 뭐 10만 원.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행이 요청이 되죠. 발행이 요청이 되는 게 아니고 발행이 되죠. 10만 원 현금 영수증이죠.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정정 취소 버튼 있죠. 어디요? 이거요. 자, 그리고 4번 현금 영수증 취소입니다.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저희가 발행을 했으니까요. 1번 역순으로 하는 겁니다. 식별번호에다가 다시 고객님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 보시면 10만 원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했더니 승인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됐고요. 그쵸? 자,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1번 취소 진행이죠. 자, 1번 사용자 9번에는 거래 취소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이게 바로 현금 영수증 취소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현금 영수증 버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번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는 소비자 소득공제와 사업자 지출증빙 둘 다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 1번 버튼 옆에 있는 현금 영수증은 오로지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발행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따로 이 현금 버튼, 1번 버튼 옆에 있는 현금 영수증 버튼, 즉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버튼을 따로 만들어 놨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객의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서 발행하는 이 소득공제,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발행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재인세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인세를 눌러보면 0번의 재인세 버튼 있죠. 이것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버튼 중에 하나인데, 자, 직전거래 재인세 1번 눌러볼게요. 자, 입력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되겠죠. 이게 직전거래 재인세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거래한 내역도 재인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다른 카드 단말기에는 없어요. 오로지 이지체크에만 있습니다. 자, 재인세 한번 눌러볼게요. 0번 버튼 재인세. 이게 재인세 버튼이에요. 0번이. 그러면 이전 거래 재인세는 없어요. 근데 이지체크는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2번. 이때 카드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카드, 아까 제가 결제했던 카드가 있겠죠? 요 카드 결제에 있어요. 요 카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카드의 거래 내역들을 불러옵니다. 보시면 자, 불러왔죠? 네. 거래 내역들을 불러왔어요. 자, 보시면 1월 17일 날 결제했던 내용이 있죠. 이렇게 78,000원, 54,000원 이렇게 결제 내역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출력번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출력번호가 여기 이게 출력번호예요. 예를 들면 요거 54,800원짜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002죠. 002 출력번호 선택한 다음에 입력 버튼. 그럼 인쇄가 되잖아요. 이렇게 54,800원. 자, 오로지 이지 체크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지체크가 이지체크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여기 보시면 여기 특수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야 되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건가요? 아닌데요. 이거네요. 자, 이거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8번도 아닌 것 같고요. 7번인가요? 이거 화면 설정,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설정 같은 경우도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어요. 글씨를.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글씨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0번. 크게 되겠죠. 크게 바꿨어요. 그러면 좀 크게 나올 겁니다. 아까보다 좀 크게 나오죠. 자, 이런 기능도 있어요. 특수 버튼 누르게 되면 잘 보시고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잘 기억은 잘 안 나네요. 7번 화면 설정은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여기네요. 보시면 이거 매입사네요. 이거는 매입사에 관련된 거고. 자,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이지체크 카드 단말기 저희가
조만간에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저희가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결제 링크를 결제 링크 유튜브 동영상이죠.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구매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